나 더는 못하겠다. 이제 좀 내 인생도 살고 싶다. 70이 다 된 제가 손자 앞에서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제 목소리가 제 귀에 먼저 낯설게 들렸습니다. 손자는 저를 빤히 보더니 묻더군요. 할머니, 그만두면 나한테 책은 누가 읽어줘?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. 제 인생이 바뀌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. 여러분, 저는 지금 시인입니다. 70살에 처음으로 시를 발표한 할머니 시인. 하지만 제가 원래부터 할머니였던 건 아닙니다. 저도 한때는 문학소녀였어요. 얘는 커서 작가 되겠다, 글씨가 곱다.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떨렸던 도서관에 앉아 시집을 읽으면 괜히 눈물이 나던 그런 아이,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. 그런데 그 소녀가 어떻게 70살이 되어서야 겨우 시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? 제 꿈은 딱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. 순호가, 너는 장녀잖아. 집안 좀 도와야지. 고등학교를 나오자마자 공장으로 갔습니다. 동생들 학비, 아버지의 빚.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. 하지만 잠깐은 늘 길어지고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. 잠깐만, 이것만 넘기면 내 꿈도 이룰 수 있겠지. 20살이 지나고 25이 지나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어느 집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. 시집살이는 책 한 장 넘길 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그 시절이 그랬는지 아님 제가 박복한 건지. 아침에 눈 뜨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 재우고 하루 종일 남의 말은 들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. 그래도 견뎠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장녀니까, 어른이니까, 엄마니까요. 늘 그 말들 뒤에 제 이름은 밀려났습니다. 아이 셋을 키워 내보내고 남편과 사별하고 이제야 좀 살겠구나 싶었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. 엄마, 애 좀 봐줘. 맞벌이 아니면 못 살아. 또다시 저는 누군가의 뒤를 받쳐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딸아이만은 저처럼 이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너무 사랑스런 손자였지만 어느 날 문득 손자를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. 하루 종일 아이 밥 챙기고 장난감 치우고 낮잠 재우다 보면 제가 또다시 제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. 나는 언제쯤 내 이름으로 살 수 있을까.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아쉬웠어요. 그런데 말입니다. 바로 그 손자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. 어느 날 딸이 그림책을 건넸습니다. 엄마, 이거 읽어줘. 얘가 좋아할 것 같아. 저는 손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. 자, 들어볼래? 옛날에 아주 깊은 숲속에.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입술 사이로 단어들이 지나갈 때마다 지금이 아니라 제 18살 시절이 떠올랐습니다. 햇빛 들어오던 도서관, 공책 구석에 적어둔 시 한 줄. 할머니, 다음은 어떻게 돼? 손자의 반짝이는 눈망울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.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. 그래, 나도 묻고 있었다. 내 인생의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날 밤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. 마지막 장 귀퉁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, 언젠가 꼭 나만의 시를 한 편 써보자. 젊은 날에 제가 남긴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. 그래, 아직도 여기 있었구나. 저는 연필을 들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. 나는 오늘 손자를 키우다 다시 태어나고 있다. 처음 쓴 시는 어색하고 서툴렀습니다. 그래도 연필을 놓고 나니 가슴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. 손자가 낮잠 잘 때마다 공책에 단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. 할머니 뭐 써? 응, 그냥 할머니 마음.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이런 말도 못했는데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.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 게시판에서 보았습니다. 시 공모전, 누구나 참가 가능, 나이 제한 없음. 누구나 나 같은 늙은이도 포함될까? 할머니 왜 안 가? 손자의 말에 정신이 번쩍 나며 용기를 냈습니다. 제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. 시 한 편을 완성해 공모전에 냈습니다. 제목은 장녀 그리고 손자.
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루하루가 길었습니다. 엄마, 너무 기대하지 마. 젊은 사람도 많아. 딸의 말에 서운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나를 위해 기대해보고 싶었습니다. 결과 발표 날. 김순옥님 씨가 입선되셨습니다. 오늘 낭독회에 오실 수 있을까요? 저는 손에서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. 제가요? 제가요? 손자가 물었습니다. 할머니 시인이야?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응, 그런가 봐. 그래, 늦었지만 나도 이제 나로 불리고 있구나. 도서관 강의실, 제 또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.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. 그리고 저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. 장녀 그리고 손자. 읽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. 18살의 나야. 지금부터 읽는 건 내가 그렇게 쓰고 싶어 하던 글이야. 그리고 시를 읽었습니다. 나는 첫째라서 늘 뒤에 섰다. 사진을 찍을 때도, 밥을 먹을 때도, 꿈을 말할 때도. 둘째와 셋째의 웃음 뒤에 내 목소리는 조용히 서랍 안으로 들어갔다. 나는 장녀였고, 그래서 어른이 되었고, 그래서 나를 잃었다. 그리고 지금 내 무릎 위 작은 아이가 묻는다. 할머니는 어릴 때 뭐가 되고 싶었어? 나는 오늘에야 대답한다. 시인이 되고 싶었단다. 그리고 지금 막 그 꿈을 시작하려고 해. 고개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. 박수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. 행사 후 관장이 물었습니다. 계속 시 쓰실 생각 있으세요? 어르신들의 시를 모아 시집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저는 대답했습니다. 그럼 제목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? 기억의 끝자락 내 이름을 찾아서 쑥스럽네요. 역시 시인이시네요.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노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.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, 장모, 할머니 이전에 나라는 이름으로도 불릴 수 있는 사람이다. 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, 사람들 박수 쳐줬어. 그럼.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아니? 뭐래? 할머니 시인이라고 불렀다. 우와, 우리 집에 시인이 있어? 그래. 우리 집에 시인이 있다. 그리고 그 시인은 이제 자기 인생을 쓰기 시작했단다. 그날 밤 새 공책을 꺼내 적었습니다. 할머니 시인의 공책. 그리고 제 이름을 썼습니다. 김순옥.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내 글로 쓰자. 나는 오늘 손자를 돌보며 늦게 피어난 문학소녀가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의 다음 페이지는 내가 시로 쓰기로 했습니다. 꿈은 늦어도 괜찮습니다. 하루하루 나를 챙기며 사는 삶이 제겐 너무 소중합니다.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. 여러분의 인생에서 접어둔 꿈이 있나요? 오늘 그 공책을 다시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?